차가운 감옥 안은 싸늘했다. 콘크리트 벽은 회색빛으로 굳어 있었고 쇠창살 너머로는 희미한 복도 불빛만이 스며들었다. 이지훈 35살. 한때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의 에이스 형사로 불렸던 그는 이제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로 모든 것을 잃은 채 그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스러운 숨을 내쉬었다. 그는 창문 없는 감방 안에서 낡은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 갇히게 되었는지 알고 있었다. 2년 전 그가 수사하던 거대한 비리 사건. 재계 거물과 정치권 인사들이 얽힌 복잡한 네트워크였다. 그는 진실에 다가갈수록 알 수 없는 압력에 시달렸고 결국 그는 누군가의 치밀한 함정에 빠져 살인자로 몰렸다. 모든 증거는 그를 향했고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가족, 그리고 자유까지.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다. 바로 그의 반려견 맥스. 맥스는 지훈이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시베리안 허스키였다. 영리하고 충직하며 지훈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던 존재였다. 맥스는 지훈이 힘들 때마다 그의 옆을 지켜주었고 그의 유일한 위안이 되어주었다. 지훈이 체포된 후 맥스는 동물보호소에 맡겨졌다. 지훈은 맥스를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그의 마지막 소원은 오직 맥스를 다시 만나는 것이었다. 교도소장은 지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아마도 교도소장 역시 지훈의 억울함을 알았거나 혹은 인간적인 연민 때문이었을 것이다. 마지막 면회 시간. 감방문이 열리고 한 교도관이 낡은 목줄을 잡고 들어섰다. 목줄 끝에는 맥스가 서 있었다. 맥스는 지훈을 보자마자 낑낑거리며 달려들었다. 녀석의 크고 검은 눈에는 그리움과 함께 슬픔이 가득했다. 녀석은 지훈의 품에 안겨 온몸을 비볐고 녀석의 털은 지훈의 얼굴을 간지럽혔다. 지훈은 맥스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차가운 감옥 안에서 그는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맥스의 몸은 여전히 털이 북슬북슬했지만 녀석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간절했다. 맥스, 미안하다. 내가 너를 혼자 두고 가서. 지훈은 맥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잠겨 있었다. 맥스는 지훈의 품에서 벗어나 지훈의 얼굴을 핥았다. 그리고는 녀석의 코를 지훈의 죄수복 소매에 비볐다. 녀석은 계속해서 지훈의 팔을 툭툭 건드렸다. 마치 무언가 그곳에 있다는 듯이. 지훈은 맥스의 행동에 의아함을 느꼈다. 맥스는 평소에도 영리했지만 이렇게 집요하게 한 곳을 파고드는 법이 없었다. 지훈은 맥스가 가리키는 소매를 살펴보았다. 그의 죄수복 소매 안쪽에는 낡은 천조각 같은 것이 덧대어져 있었다. 육안으로는 거의 티가 나지 않을 정도였다. 만약 맥스가 아니었다면 절대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맥스는 계속해서 소매를 긁었고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것을 열어봐라고 말하는 듯 했다. 무슨 일입니까? 맥스가 왜 저럽니까? 교도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지훈은 맥스의 행동에 알 수 없는 직감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맥스는 분명 무언가를 내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었다. 지훈은 교도관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소매 안쪽을 더듬었다. 그의 손에 차가운 금속 같은 것이 만져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작은 USB 메모리였다. USB는 낡은 천 조각에 감싸져 있었고 마치 옷의 일부처럼 위장되어 있었다. 지훈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USB는 대체 어떻게 자신의 죄수복 안에 숨겨져 있었을까?
그리고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맥스는 지훈이 USB를 발견하자 만족스러운 듯 꼬리를 살랑였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제 알겠지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훈은 맥스를 끌어안았다. 맥스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지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교도관은 USB를 보고 눈썹을 치켜떴다. 그게 뭡니까, 이지훈 씨? 지훈은 재빨리 USB를 자신의 주머니에 숨겼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낡은 장난감입니다. 맥스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것입니다. 그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교도관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훈을 응시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교도소의 규정상 수감자는 개인 물품을 소지할 수 없었다. 지훈은 교도관이 USB를 빼앗을까봐 불안했다. 그때 감방문이 열리고 교도소장이 들어섰다. 그는 지훈의 마지막 면회 시간을 알려주러 온 것이었다. 이지훈 씨 면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맥스를 돌려보내야 합니다. 지훈은 맥스를 끌어안았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지훈의 심장을 아프게 했다. 그는 맥스를 다시 볼 수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희망이 생겼다. 맥스가 가져다 준 USB. 이 안에 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맥스, 약속해. 내가 꼭 다시 너를 만나러 갈 거야. 지훈은 맥스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맥스는 지훈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녀석의 눈은 지훈을 향해 반짝였다. 녀석은 지훈의 얼굴을 핥고 녀석의 코를 지훈의 손에 비볐다. 교도관은 맥스를 데리고 감방을 나섰다. 지훈은 쇠창살 너머로 멀어지는 맥스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맥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살아남아야 해.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거야. 지훈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절망이 없었다. 맥스가 가져다 준 USB. 이 안에 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가득했다. 그는 USB를 움켜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USB가 아니었다. 이것은 맥스가 그에게 준 생명의 희망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잠 못 이루고 USB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는 이 USB를 어떻게 세상 밖으로 보낼 수 있을까 고민했다. 감옥 안에서 외부와 연락할 방법은 없었다. 교도소의 모든 물품은 철저히 검열되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치는 사람이 있었다. 강수민 변호사. 그녀는 젊고 유능한 변호사였지만 지훈의 사건을 맡기를 거절했다. 그녀는 지훈의 유죄를 확신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의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사건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던 유일한 변호사였다. 어쩌면 그녀라면 지훈의 말을 믿어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다. 다음 날 지훈은 교도관에게 강수민 변호사에게 연락해달라고 요청했다. 교도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훈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며칠 후 강수민 변호사가 지훈의 면회실로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리했다. 무서운 일이십니까? 이지훈 씨, 당신은 곧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훈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변호사님, 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그것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강수민 변호사는 지훈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증거요.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모든 것을 시인했습니다. 저는 협박당했습니다. 제 가족을 인질로 잡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저는 싸울 겁니다.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강수민 변호사는 지훈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어떤 증거입니까? 지훈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그는 USB를 강수민 변호사에게 건넸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수사하던 사건의 진실, 그리고 저를 함정에 빠뜨린 자들의 이름이요. 당신이 이걸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강수민 변호사는 USB를 보고 놀라워했다. 그녀는 USB를 받아들고 지훈을 응시했다. 이게 정말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증거입니까? 만약 이게 조작된 것이라면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조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 USB는 맥스가 저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지훈은 맥스 이야기를 덧붙였다. 강수민 변호사는 맥스 이야기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은 진지하게 변했다. 그녀는 지훈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USB를 자신의 가방에 숨겼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USB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대로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상상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거대한 세력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힐 겁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맥스와 다시 만나야 합니다.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강수민 변호사는 지훈의 결심에 찬 눈빛을 보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면회실을 나섰다. 지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그의 심장에는 다시 희망이 피어났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의 마지막 소원 맥스와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고는 그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강수민 변호사는 지훈에게서 받은 USB를 손에 쥐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지훈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심이었지만 그의 사건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모든 증거는 그를 살인자로 지목했고 대중은 그에게 등을 돌렸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지훈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속삭였다. 특히 맥스 그 충직한 허스키의 행동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했다. 그녀는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노트북 화면에 USB 내용물이 나타나자 강수민은 숨을 들이켰다. USB 안에는 암호화된 파일들이 가득했다. 수사기록, 녹취 파일, 증거 사진, 파일 이름만으로도 심상치 않은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암호가 풀렸고 파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극비라고 표시된 수사기록 파일이었다. 강수민은 파일을 열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훈이 경찰 시절 마지막으로 수사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었다. 대기업 한상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사건. 한상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그들의 영향력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막강했다. 수사 기록에는 한상그룹의 회장 김성진과 그의 오른팔인 윤 이사의 이름이 자주 등장했다. 그들의 비자금 조성 방식은 상상을 초월했고 그 돈은 고위 정치인들의 로비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강수민은 숨을 들이켰다. 이 사건은 언론에도 거의 보도되지 않았고 조용히 묻혔던 사건이었다. 지훈이 이 사건을 파고들다가 살인 누명을 썼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로 들끓었다. 이어서 그녀는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파일 속에는 김성진 회장과 윤 이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들은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은 바로 그 다음이었다. 이지훈, 그 녀석이 너무 깊이 파고들어. 당장 처리해야 해. 어떻게든 그 녀석을 묶어둬야 한다고. 김성진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약점을 잡았으니 곧 그 녀석은 살인자로 전락할 겁니다.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윤 이사의 비릿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강수민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지훈을 함정에 빠뜨리고 살인자로 만들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파일을 멈췄다. 그녀는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접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치밀한 음모는 처음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억울함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증거사진 파일도 열었다. 사진 속에는 한상그룹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서류들, 그리고 고위 정치인들과 김성진 회장이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명확했다. 지훈은 무죄였다. 그는 거대한 어둠에 맞서 싸우다가 희생양이 된 것이다. 강수민은 즉시 경찰에 연락하려 했지만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이 증거물들을 공개했을 때의 파장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한상그룹의 영향력은 막강했고 그들은 모든 언론과 정치권을 통제하고 있었다. 2년 전 지훈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들의 힘은 여전히 유효했다. 그녀가 섣불리 나섰다가는 자신마저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동물보호소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맥스에 대한 소식이었다. 강수민은 맥스에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러 지훈의 감방으로 갔던 것이었다. 그녀는 맥스가 단순히 지훈에게 USB를 전해준 것이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다. 맥스는 분명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강수민은 동물보호소로 향했다. 맥스는 그녀를 보자마자 낑낑거리며 다가왔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주인님을 구해줘 라고 말하는 듯했다. 강수민은 맥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맥스야, 네가 이지훈 씨를 구했어. 정말 고마워. 맥스는 강수민의 손을 핥았다. 그녀는 맥스의 목에 달린 인식표를 발견했다. 인식표에는 이지훈이라는 이름과 함께 낡은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희미하게 작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마치 어떤 건물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장소 같기도 했다. 강수민은 직감했다. 이 그림이 또 다른 단서일 것이라고. 그녀는 맥스를 집으로 데려왔다. 맥스는 그녀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다. 녀석은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그녀가 노트북으로 증거물들을 분석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강수민은 맥스가 가져다 준 USB 속 증거물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상그룹을 무너뜨리기에는 부족했다. 그들은 분명 이 증거들을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조작하려 할 것이다. 강수민은 맥스의 목걸이에 새겨진 그림을 확대하여 이미지 검색을 해보았다. 수많은 이미지들이 스크롤되어 내려갔다. 대부분은 무관한 이미지들이었다. 실망하려는 찰나 그녀는 비슷한 그림을 가진 이미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청명수목권이라는 곳의 로고였다. 청명수목권. 강수민은 그곳이 왜 맥스의 목걸이에 새겨져 있는지 의아했다. 그녀는 즉시 청명수목권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다. 위치, 규모, 소유주. 소유주는 다름 아닌 한상그룹의 회장 김성진이었다. 강수민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이지훈, 맥스, 그리고 청명수목권.
이 모든 것들이 한상그룹의 검은 그림자와 얽혀 있었다. 강수민은 직감했다. 청명수목권에 이지훈의 억울함을 풀고 한상그룹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맥스는 그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맥스를 바라보았다. 맥스는 나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나의 손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은 내게 용기를 주었다. 강수민은 청명수목권으로 향했다. 맥스는 그녀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다. 수목권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울창한 숲과 잘 가꿔진 정원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수목원처럼 보였지만 강수민은 그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이곳에 김성진 회장의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 분명했다. 강수민은 맥스에게 수목권 안을 꼼꼼히 살피라고 지시했다. 맥스는 강수민의 말을 알아듣는 듯 녀석의 코를 킁킁거리며 수목권 구석구석을 탐지했다. 녀석은 특히 수목권 안쪽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된 듯한 낡은 건물 쪽으로 강수민을 이끌었다. 건물은 낡고 허름했지만 주변에는 최첨단 보안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맥스야, 여기 뭐 있어? 강수민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맥스는 낡은 건물 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 안에 중요한 것이 있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건물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맥스는 녀석의 발로 건물 옆 낡은 환기구를 긁었다. 강수민은 환기구를 살펴보았다. 환기구는 좁고 어두웠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은 충분했다. 강수민은 맥스의 목걸이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맥스야, 네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뭐든지 이상한 것을 발견하면 내게 알려줘. 강수민은 맥스에게 속삭였다. 맥스는 강수민의 지시를 알아들은 듯 환기구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녀석은 소리 없이 환기구 안으로 사라졌다. 강수민은 건물 외부에서 맥스가 보내는 실시간 영상과 음성 신호를 확인했다. 맥스는 환기구를 통해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건물 안은 어두웠지만 맥스의 카메라에 희미하게 어떤 광경이 포착되었다. 그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다.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불법적으로 수집된 듯한 오래된 문서들과 함께 수상한 장비들이 보였다. 그리고 창고 안쪽에는 굳게 잠긴 철문이 있었다. 맥스는 그 철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 안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때 맥스가 보낸 영상에서 충격적인 광경이 포착되었다. 철문 안쪽에서 김성진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누군가와 심각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이지훈, 그 녀석이 너무 깊이 파고들었어. 어쩔 수 없었지. 그의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어. 그의 개도 마찬가지고. 그 빌어먹을 허스키가 살아남을 줄은 몰랐지만 이제 그 녀석도 처리해야 해. 그 녀석이 모든 것을 봤으니까. 김성진 회장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강수민은 숨을 들이켰다. 김성진 회장이 이지훈을 함정에 빠뜨리고 살인자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맥스가 그 모든 것을 목격했던 것이다. 맥스가 지훈에게 USB를 가져다 준 이유가 명확해졌다. 녀석은 주인의 억울함을 알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이다. 강수민의 심장은 분노로 들끓었다. 김성진 회장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이다. 녹음기는 계속해서 김성진 회장의 대화를 녹음했다. 그는 한상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그리고 정치권 로비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들을 이야기했다. 그들의 범죄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지훈을 함정에 빠뜨리는데 가담했던 자들의 이름도 언급되었다.
검찰청장 최도영, 그리고 언론사 사장 박원호. 그들은 김성진 회장의 하수인들이었다. 강수민은 럭키에게 즉시 건물을 벗어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럭키는 강수민의 지시를 알아들은 듯 소리 없이 환기구를 통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강수민은 럭키와 함께 청명수목권을 벗어나 최영색에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최 형사를 믿을 수 있었다. 강수민은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말은 단호했다. 형사님, 청명수목원 안에 김성진 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어요. 이지훈 씨를 함정에 빠뜨린 증거도요. 그리고 검찰청장 최도영과 언론사 사장 박원호도 연루되어 있어요. 최 형사는 강수민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즉시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청명수목원으로 향했다. 강수민과 맥스는 최 형사와 함께 경찰차에 올랐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때가 되었다. 경찰 병력이 청명수목원에 들이닥쳤을 때 새벽의 고요함은 순식간에 깨졌다. 수목권 직원들은 혼란에 빠졌고 최 형사는 영장을 제시하며 김성진 회장의 은밀한 아지트로 향했다. 강수민과 맥스는 최 형사와 함께 낡은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김성진 회장은 자신이 완벽하게 숨겨왔다고 믿었던 비밀 공간에서 경찰의 등장에 경악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공포가 서려 있었다. 냉동 창고는 이미 경찰에 의해 증거물 보존 처리되고 있었다. 이지훈의 아버지인 고 이정호 씨의 시신은 의료진에 의해 조심스럽게 수습되었다. 미나는 아버지를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자 눈물을 흘렸다. 럭키는 미나의 옆에서 낑낑거리며 그녀를 위로했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주인의 억울함을 마침내 풀어준 것에 대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경찰은 냉동 창고 안에서 이정호 씨의 시신 외에 더 많은 증거물들을 발견했다. 이정호 씨가 남긴 마지막 일기장 늘 푸른 건설에 불법 폐기물 투기, 내역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내역, 그리고 김성철 회장과 늘 푸른 건설 사장 배용준, 그리고 김강철과의 은밀한 거래 내역이 담긴 문서들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다. 늘 푸른 건설은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투기하고 김 사장 가족의 땅을 강탈하기 위해 박수진 씨를 포함한 김 사장 가족을 살해했던 것이다. 박 이장님은 늘 푸른 건설의 불법 도축 및 유통에 가담하며 그들의 비리를 돕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비리의 배후에는 김성철 회장과 늘 푸른 건설의 사장 배용준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떤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았다. 최 형사는 확보된 증거물들을 보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닙니다. 거대한 범죄 조직입니다. 검찰청장 최도영과 언론사 사장 박원호까지 연루되어 있다니 이건 우리 경찰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강수민은 최 형사의 말에 동의했다. 그들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2년 전 이지훈을 함정에 빠뜨렸던 그들의 힘은 여전히 유효했다. 그들은 모든 언론과 정치권을 통제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 분명했다. 형사님,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요. 이 증거물들을 세상에 공개하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들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야 해요. 강수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이지훈의 억울함을 풀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최 형사는 강수민의 결심에 찬 눈빛을 보고 잠시 침묵했다. 그는 강수민의 어깨를 두드렸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숨까지 위협할 겁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럭키가 있고 형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강수민은 럭키를 바라보았다. 럭키는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손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은 강수민에게 용기를 주었다. 우리는 늘푸른 건설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늘푸른 건설 창립 50주년 기념 만찬을 목표로 삼았다. 그곳은 김성철 회장과 배용준 사장은 물론 그들과 연루된 모든 고위층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우리는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그들의 위선을 낱낱이 드러낼 계획을 세웠다. 나의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이정호 씨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미나는 럭키와 함께 그들의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강수민은 만찬 회장의 시스템을 해킹하여 우리의 증거물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울 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 지식과 럭키가 확보한 늘푸른 건설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서버를 해킹할 방법을 찾아냈다. 그녀는 밤낮으로 코딩을 하며 만찬 회장의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최 형사는 호텔 외부에서 대기하며 우리가 위험에 처할 경우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만찬회 전날 밤 강수민은 럭키와 함께 최 형사를 만났다. 형사님,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내일 만찬회장에서 모든 것을 폭로할 수 있을 거예요. 강수민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최 형사는 강수민의 작은 손을 잡았다. 수민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내일은 모든 것이 걸린 날입니다.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릅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강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최 형사의 걱정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사명이었다. 이지훈의 억울함을 풀고 아버지의 복수, 김 사장 가족의 정예, 그리고 럭키의 억울함. 이 모든 것을 밝혀야 했다. 나는 럭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럭키는 나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녀석의 눈빛은 나의 결심을 지지하는 듯했다. 우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최종 대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었다. 늘푸른 건설 창립 10주년 기념 만찬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최고급 호텔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고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전국 각지의 유력 인사들과 언론인들이 모여들어 연 회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들은 김성철 회장과 배용준 사장의 성공적인 경영을 축하하며 완벽하게 포장된 그들의 위선에 찬사를 보낼 터였다. 하지만 강수민은 그 모든 화려함 속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모든 것을 폭로할 USB와 소형 송신기가 쥐어져 있었다. 강수민은 최 형사와 함께 호텔 주변에 잠복해 있었다. 최 형사는 호텔 외곽에서 경찰 병력을 대기시키고 강수민이 위험에 처할 경우 즉시 개입할 준비를 마쳤다. 강수민은 늘푸른 건설의 임직원으로 위장하여 호텔 안으로 잠입할 예정이었다. 럭키는 강수민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그녀의 지시를 기다렸다. 녀석의 눈빛은 비장했지만 동시에 강수민에게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주었다. 레오키야, 이제 우리가 할 일이야. 잘 부탁해. 강수민은 럭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럭키는 강수민의 말을 알아듣는 듯 녀석의 코를 강수민의 손에 비비며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강수민은 호텔 안으로 들어섰다. 연 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최고급 옷차림으로 만찬을 즐기고 있었고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강수민은 그 모든 소란 속에서 김성철 회장과 배용준 사장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들은 연 회장 중앙에서 고위층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오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강수민은 럭키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럭키는 강수민의 뜻을 알아들은 듯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스쳐 지나 연 회장 안으로 스며들었다. 녀석은 그림자처럼 사라져 연 회장 내부에 설치된 CCTV를 무력화시킬 준비를 했다. 녀석의 목걸이에는 소형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어 강수민은 녀석의 시점에서 연 회장 내부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강수민은 연 회장 메인 서버실로 향했다. 그곳은 호텔의 모든 시스템을 제어하는 심장부였다. 서버실은 경비가 삼엄했지만 강수민은 럭키가 미리 파악해둔 비상 통로를 통해 몰래 잠입할 수 있었다. 서버실 안은 복잡한 기계음으로 가득했다. 강수민은 조심스럽게 메인 서버에 접근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이지훈의 억울함 아버지의 복수김 사장 가족의 정의, 그리고 럭키의 억울함.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어깨에 달려 있었다. 그때 서버실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경비원 2명이 들어섰다. 그들은 강수민의 등 뒤에서 나타났다. 누구냐? 여긴 관계자, 왜 출입 금지다. 강수민은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도망칠 수 없다면 싸워야 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어깨너머로 배웠던 호신술과 자신의 작은 몸을 이용해 그들을 제압하기로 결심했다. 경비원들은 강수민의 작은 몸을 보고 비웃었지만 강수민은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빠르게 방역했다. 그녀는 몸을 틀어 첫 번째 경비원의 주먹을 피하고 녀석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경비원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휘청이며 바닥에 쓰러졌다. 다른 경비원이 달려들자 강수민은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그녀의 작은 몸에서는 예상치 못한 강한 힘과 민첩성이 뿜어져 나왔다. 2명의 경비원은 순식간에 강수민에게 제압당해 쓰러졌다. 강수민은 숨을 헐떡이며 메인 서버에 USB를 꽂았다. 그녀가 미리 준비한 파일이 빠르게 업로드되기 시작했다. 그때 연 회장에서 김성철 회장의 축사가 시작되었다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며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바로 그때였다. 연 회장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이 나타났다. 김성철 회장의 얼굴 뒤로 늘 푸른 건설, 지하 냉동 창고에 끔찍한 영상이 흘러나왔다. 얼어붙은 김 사장 아내 박수진 씨의 시신, 그리고 그 옆에서 럭키가 낑낑거리며 냄새를 맡는 모습. 이어서 김성철 회장과 배용준 사장, 그리고 김강철의 은밀한 대화 내용이 녹음된 음성이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불법 폐기물 투기, 불법 부동산 강탈, 비자금 조성, 김 사장 가족 살해 지시까지. 모든 추악한 진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인 듯 스크린을 응시했고 곳곳에서 비명과 경악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성철 회장과 배용준 사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이 한순간에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만찬회에서 공개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강수민은 서버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로 들끓었지만 동시에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다는 사실에 뜨거운 감격이 차올랐다. 이지훈의 억울함 아버지의 복수김 사장 가족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했다. 그때 서버실 문이 다시 열리고 무장한 경호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강수민의 위치를 알아낸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강수민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강수민은 태블릿 PC를 움켜쥐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그들의 손이 그녀의 팔을 붙잡고 태블릿 PC를 빼앗으려 했다. 아너봐, 이거 놓으란 말이야. 강수민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경호원들이 강수민을 바닥에 내던지고 태블릿 PC를 빼앗으려 했다.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럭키가 튀어나왔다. 녀석은 연 회장 내부에 혼란을 틈타 서버실까지 침투한 것이었다. 럭키는 그림자처럼 경호원들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녀석은 놀라운 민첩성으로 경호원들의 공격을 피하고 녀석들의 시선을 강수민에게서 돌렸다. 경호원들은 럭키에게 집중했고 그 틈을 이용해 강수민은 태블릿 PC를 들고 서버실 밖으로 뛰쳐나왔다. 수민 A씨, 괜찮습니까? 최 영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경찰 특공대와 함께 호텔 안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내 증거 확보했어요. 강수민은 외쳤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경찰 특공대는 호텔 내부로 진입하여 만찬 회장을 장악했다. 김성철 회장과 배용준 사장은 물론 그들과 연루된 모든 인사들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연 회장은 경찰과 언론인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플래시 세례가 끊이지 않았고 취재 열기는 뜨거웠다. 강수민은 럭키를 끌어안았다. 녀석은 강수민의 품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녀석의 눈빛은 강수민의 승리를 축하하는 듯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해냈다. 럭키는 나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자 정의를 향한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언론은 강수민과 럭키의 용감한 활약을 대서특필했다. 작은 소녀와 진돗개의 위대한 용기,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다 와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 강수민의 이야기는 전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럭키는 국민적인 영웅견이 되어 수많은 찬사를 받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나의 아버지는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의 정의로운 뜻은 나를 통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김 사장 가족의 억울한 죽음 또한 헛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다. 럭키의 과거. 녀석은 왜 그토록 고통스럽게 김 사장 가족의 시신을 지키고 있었을까? 그리고 녀석은 왜 내게 도움을 간청했을까? 강수민은 럭키의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은 나의 모든 의문을 알고 있는 듯 했다. 늘푸른건설 창립 50주년 기념 만찬회에서 김성철 회장과 배용준 사장의 모든 비리가 폭로된 후 그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언론은 연일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했고 강수민의 용감한 행동과 럭키의 활약은 전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럭키는 정의를 지킨 영웅견으로 불리며 수많은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강수민의 마음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있었다. 럭키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김 사장 가족의 시신을 지키고 있었을까? 그리고 럭키와 김 사장 가족은 어떤 관계였을까?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 사장 가족의 과거가 밝혀졌다. 김 사장은 늘푸른건설의 불법적인 부동산 개발 계획에 반대하여 자신의 땅을 팔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늘푸른건설의 비리를 파헤치던 중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알게 되었고 이를 언론에 폭로하려 했다. 그때 김 사장 가족의 곁을 지키던 것이 바로 럭키였다. 럭키는 김 사장 가족이 어릴 적부터 키우던 반려견이었고 둘은 가족처럼 지냈다고 했다. 강수민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눈물을 흘렸다. 럭키는 단순히 버려진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김 사장 가족의 억울한 죽음을 목격하고 그들의 시신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것이다. 그리고 녀석은 주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강수민에게 도움을 간청했던 것이다. 럭키의 충성심과 간절함은 강수민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럭키야, 네가 김 사장 가족을 그렇게나 사랑했구나.
강수민은 럭키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럭키는 나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는 듯했다. 김 사장 가족의 시신은 가족에게 인계되어 장례가 치러졌다. 강수민과 럭키는 장례식에 참석했다. 김 사장 가족의 친척들은 럭키와 강수민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럭키가 김 사장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었고, 럭키가 진실을 밝혀준 것에 대해 감동했다. 김 사장 가족의 친척들은 럭키를 다시 데려가 보살피고 싶다고 했지만, 럭키는 강수민의 옆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녀석은 강수민의 다리 사이에 고개를 묻고 강수민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다. 레오키는 수민 씨에게 가고 싶어 하는군요. 김 사장의 친척이 말했다. 럭키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수민 씨, 럭키를 잘 부탁드립니다. 강수민은 김 사장 가족의 친척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럭키를 평생 책임지고 사랑할 것을 약속했다. 럭키는 이제 강수민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김성철 회장과 배용준 사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은지가 확보한 증거물들과 럭키의 증언은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를 시인했고 그들과 연루된 수많은 인사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늘푸른건설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쳐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섰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김강철의 부재로 인해 마을은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마을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고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럭키에 대한 오해와 미움은 완전히 사라졌다. 럭키는 마을의 수호견이자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존재가 되었다. 아이들은 럭키와 함께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럭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강수민은 이제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동물들을 사랑하고 약한 생명들을 보호하는데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았다. 그녀는 법학을 계속 공부하며 동물 관련 법률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법률 지식과 럭키의 특별한 능력을 활용하여 동물 학대 사건을 해결하고 동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럭키는 강수민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녀석은 강수민의 옆에서 그녀의 모든 활동을 도왔다. 강수민은 럭키의 특별한 능력을 활용하여 실종된 반려동물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럭키의 예민한 후각과 직감은 어떤 실종 사건도 해결할 수 있었다. 강수민은 럭키와 함께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사람들에게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럭키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럭키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사람과 동물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파트너였다. 최 형사는 가끔 강수민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는 박 이장님과 늘푸른 건설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경찰 내부에서 큰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강수민에게 말했다. 수민 씨, 당신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용기,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 당신 덕분에 나는 더 좋은 경찰이 될 수 있었습니다. 럭키에게도 정말 고맙습니다. 강수민은 미소 지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좋은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다. 정의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끝이 없었다. 어둠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지만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어느 날 오후 강수민은 럭키와 함께 바닷가 백사장을 걷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우리를 비추었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럭키는 강수민의 옆에서 힘차게 뛰어다녔다. 녀석의 털은 햇살 아래서 더욱 하얗게 빛났다. 강수민은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레오키야,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네가 $1에 팔리던 그날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 네 덕분에 나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용기를 얻었어. 너는 내게 가장 큰 선물이야. 럭키는 강수민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녀석의 눈은 강수민을 향해 반짝였고 꼬리는 힘차게 흔들렸다. 녀석은 강수민의 손을 핥았다. 녀석의 따뜻한 혀가 강수민의 볼을 스쳤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고마워, 너도 내게 가장 큰 선물이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강수민은 럭키를 끌어안았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강수민의 작은 몸을 감쌌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냈고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졌다. 한 소녀의 작은 용기와 한 진돗개의 충직함이 만나 세상을 구하고 모두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정의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